안녕하세요.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센터 이민규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컨테이너 플랫폼 단독 배포에 대한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세미나 순서입니다. 파스타 컨테이너 플랫폼 배포 활용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파스타의 구성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파스타를 구성하는 엔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안정성의 운영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클라우드 파운더리라는 굉장히 중요한 오픈소스를 메인 엔진으로 가지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이 있고, 그리고 쿠버네티스라는 라이트하고 컨테이너 중심에 최적화되어 있는 플랫폼인 컨테이너 플랫폼이 있습니다. 파스타의 애플리케이션 플랫폼과는 별도로 단독 배포를 허용하고, 또한 엣지 클라우드와 같이 초경량화된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서 파스타 엣지 버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스타 5.5 세미니에서는 컨테이너 플랫폼 배포 방식이 총 3가지입니다. 쿠버 스프레이를 이용한 단독 배포, 엣지 컴퓨팅에 기반한 엣지 배포, 그리고 카스 서비스 배포가 있습니다. 이 3가지 배포 방식 모두 기본적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형상은 단독 배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쿠버 스프레이를 이용해 단독으로 파스타 컨테이너 플랫폼을 배포하는 방법에 대해 실습 위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독 배포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단독 배포란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혼자서 설치하거나 운영될 수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컨테이너 플랫폼 단독 배포는 파스타에서 CF를 기반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플랫폼과는 별도로 쿠버네티스를 단독으로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전에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파스타의 서비스 형태로만 배포될 수 있었기 때문에 파스타가 없이는 쿠버네티스를 사용할 수 없었는데요. 파스타 5.5에서는 파스타 설치 없이 단독 배포 방식을 이용하여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단독 배포의 구성입니다. 컨테이너 플랫폼 단독 배포는 앤서블 기반의 자동 배포 툴인 쿠버스프레이를 통해 쿠버네티스를 설치하고 클러스터를 생성하며 생성된 클러스터의 접근 인증 정보를 기반으로 보쉬 릴리즈를 배포합니다. 보쉬 릴리즈로는 데이터베이스, 프라이빗 이미지 레파지토리 등의 미들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렇게 배포된 구성 환경 하에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운영하기 위해 도커 컨테이너 이미지로 제공되는 운영자 포탈, 사용자 포탈 환경을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배포하여 사용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오른쪽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영역이고 왼쪽이 보쉬로 배포된 미드웨어 영역입니다. 컨테이너 플랫폼 서비스를 위해 개발한 API와 포탈 등의 이미지는 보쉬를 통해 배포된 이미지 레파지토리에 미리 저장되고, 이곳에 저장된 이미지를 통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컨테이너로 배포되어 클러스터를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자, 이제 바로 설치 가이드를 보면서 설치를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가이드는 파스타 공식 GitHub에 가이드 레파지토리가 있습니다. 참조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사전 준비 사항으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VM들이 있어야 됩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기본적인 배포 방식인 1개의 마스터와 3개의 워커 노드로 구성하여 클러스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쿠버네티스 공식 가이드 문서상에 사양에 대한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대부 RPM 호환 리눅스 OS를 사용하는 하나 이상의 머신당 2기가의 램, 컨트롤 플레인 노드, 마스터 노드가 됩니다. 컨트롤 플레인 노드로 사용되는 머신에 2개 이상의 CPU, 클러스터의 모드 시스템 간 완전한 네트워크 연결. 네, 이렇게 가이드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오늘 테스트하는 환경은 AWS 환경입니다. AWS 생성한 5개의 VM을 이용해서 초기 설치를 진행할 예정이고, 마스터 1개, 워커 3개, 그리고 보시 릴리즈 배포용 인셉션 서버 1개로 구성하고, 그 인셉션 서버에서 그 보시로 배포되는 3개의 VM까지 총 4개의 VM이 추가로 생성될 예정입니다. 설치 및 배포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설치하는 내용은 미리 녹화해 놓은 동영상으로 진행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포 명령 후 대기 시간을 위주로 좀 편집을 했고요. 나머지는 실제 설치하면서 그대로 녹화를 진행해서 나중에라도 같이 따라 하시면서 진행하면 쉽게 설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러스터 구성을 위한 설치를 위해서 그 마스터 노드를 통해서 모든 노드가 접속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마스터 노드에 접속하여 그 RSA 공개 키를 생성한 다음에 그 로그인한 계정에 .ssh 폴더 밑에 공개 키인 id의 rsa.pub 파일이 생성되고요. 이 파일을 cat 명령으로 열어서 클립보드에 복사한 다음에 그 역시 같은 위치에 ssh 밑에 있는 그 authorize key 파일에 그 밑에 같이 복사해서 넣은 다음에 저장해야 됩니다. 네, 이 과정은 그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마스터 노드, 워커 노드 세대, 총 4대 그 VM 모두에게 설정이 돼야 되고요. 네, 지금은 두 번째 그 워커 노드 두 번째 서버에다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셔서 다시 세 번째 노드, 그러니까 워커 2번 노드에 접속해서 퍼블릭 키를 등록한 다음에 다시 나오시고 네 번째 서버 워커 3번 노드에 들어가서 동일한 작업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네, 이제 다 됐고요. 이제 설치와 관련해서는 워커 노드에서는 더 이상 할 일은 없습니다. 이제 마스터 노드에서만 진행하시면 되고요. 네, 파스타 공식 GitHub에 올려져 있는 디플로이먼트 받고 네, 지금 apt 업데이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서블 기반의 쿠버스프레이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 파이썬 3 PIP 패키지 관리라도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 진행을 하고 있고요. IaaS 설정에 따라 설정 파일이 구성되어 있는 폴더로 이동했습니다. 지금 AWS 폴더로 이동을 했고요. 설치에 필요한 파이썬 패키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패키지가 설치되고 있고요. 네, 설치가 됐고 이제 쿠버네티스를 구성할 노드들의 구성을 정의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개의 마스터, 3개의 워커 노드로 구성되는 내용을 지금 인벤토리 파일에
기록을 해서 쿠브 스프레이 설정을 진행한 다음에 설치를 진행해야 됩니다. 네, 각 서버의 그 호스트 네임을 기록을 하고 IP도 동일하게 기록을 합니다. 이 IP는 그 VM의 내부 IP, 프라이빗 IP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워크노드 44번. 네, 이렇게 노드 IP를 다 기입을 해주시고요. 이제 마스터 서버로 구성할 그 호스트 네임을 기입을 해주시고 그 etcd도 마찬가지로 마스터 서버에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워커 노드는 큐브 노드 자리 위치에 3개의 호스트 네임을 기록합니다. 네, 이렇게 저장하고 나오시고요. 네, 이벤트를 설정한 파일 한번 보시고 정확히 기입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신 다음에 그 declare 명령어로 그 각 노드의 IP를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가이드에 나와 있는 명령어로 각 호스트에 대해서 그 연결될 수 있도록 등록을 해 주시고요. 네, 이제 설정은 다 끝났습니다. 이 설정된 상태에서 Ansible Playbook 명령어를 통해서 이제 클러스터를 배포하시면 됩니다. 네, 루트 계정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네, 이렇게 배포되는 과정이 이렇게 보이는데 배포되는 시간이 대략 2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네, 오래 소요되기 때문에 편집을 좀 했고요. 네,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설치가 완료가 됐고요. 네, 부가 작업 있습니다. 클러스터 설치는 됐는데 루트 계정이 아닌 다른 사용자 계정에서 kubectl 커맨드 명령어를 사용하여 클러스터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etc 밑에 kubernetes admin conf 파일을 복사해서 자기 소유 폴더에 .cube 밑에 config에 복사한 후에 소유자를 변경해야 kubernetes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고 get 노드를 통해서 설치가 잘 진행되는지 보고 그리고 시스템 그 네임스페이스 내에서 컴포넌트들이 정상적으로 떴는지 확인을 합니다. 네, 지금 정상적으로 다 런닝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플랫폼에서 사용할 클러스터 롤을 가진 운영자를 생성하고 인증 토큰을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서비스 어카운트를 생성하고요. 그 다음에 클러스터 롤을 생성한
서비스 어카운트에 클러스터 롤 바인딩을 합니다. 네, 클러스터 어드민 롤을 주고 서비스 어카운트는 큐브 시스템에 굉장히 생성한 어드민 서비스 어카운트가 되고, 네, 이렇게 생성을 하고 나서 생성된 서비스 어카운트를 describe 명령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토큰 이름이 시크릿 명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시크릿 명을 다시 describe 명령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네, 인증 키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된 키값은 나중에 포탈을 배포하고 설정할 때 사용되는 값이니까 다른 곳에 한번 저장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초 배포 시 그 포털 내에 사용자 계정 관리를 위해 템프 네임스페이스를 생성해 놓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설치는 완료되었으니 이제는 인셉션 서버로 넘어가서 보시를 이용해 미드웨어 환경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를 설치하기 위해서 미리 apt-get 업데이트를 통해 설치되어 있는 패키지 중 새로운 버전이 있는지 확인하고요. 완료되면 보시를 설치하기 위한 디펜던시 설치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작업한 폴더를 생성을 하고 네, 보시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 가능한 상태로 변경한 다음에 패스 경로라고 할 수 있는 유저 로컬 빈 하위로 이동시켜 놓습니다. 잘 실행되는지 버전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네, 이제 디플로이먼트 폴더를 생성하신 다음에 디플로이먼트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IS 환경에 맞는 변수 파일을 열어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AWS 파일 AWS-바 파일을 열어서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그 IS 환경을 알거나 IS 담당자로부터 해당 환경에 대한 정보를 받아서 등록해야 됩니다. 보시를 배포하는 IP 대역, 그리고 게이트웨이, 그리고 보시 IP, 네, 물론 AWS 계정 정보도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리전, 그리고 키네임, 해당 서버에 미리 접속할 수 있는 키를 그 .ssh 밑에다가 복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스킬 그룹도 맞는 내용을 적어 주시고요. 서브넷 아이디도 네, 보시가 설치될 서브넷 아이디를 넣어줍니다. 네, 키는
공개는 돼서는 안 되는 정보라서 여기서는 편집해서 넘어갔습니다. 네, 실행 권한을 주고 네, 디플로이 명령어를 실행합니다. 디플로이 스크립트는 각 IS별로 설명이 되어 있고요. 네, 이것도 약 20-30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편집으로 넘어갔고 지금 설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완료됐고 그 다음으로는 도시 로그인 설정을 진행합니다. 파스타 5.5부터는 그 보시 로그인 명령어를 생성하는 스크립트를 추가로 넣어놨고요. create 보시 로그인 쉘 파일을 실행시킨 다음에 실행시키면 env 쪽에 파일이 생성되고 그거를 소스 명령어로 실행시키면 적용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엔 스템셀을 업로드합니다. 스템셀은 도시로 생성되는 VM의 운영체제로 설치되는 이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도시 업로드가 스템셀 업로드가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네, 스템셀 정상적으로 업로드가 됐는지 확인하시고 네, 업데이트 런타임 컨피그를 통해서 런타임 컨피그를 등록합니다. 런타임 컨피그는 보시로 배포되는 VM에 적용되는 설정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완료됐고요. 네, 이번에는 설치하시면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인데 네, 클라우드 컨피그 설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컨피그는 IaaS 환경을 세팅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IaaS 환경에 따라 맞게 설정하셔야 합니다. 테스트하는 환경에서는 두 개의 서브넷을 사용하여 퍼블릭 서브넷과 프라이빗 서브넷 두 개를 구분하여 설정하였기 때문에 그에 맞게 클라우드 컨피그를 변경하고 있고요. 네, 지금 G1에 대해서는 그 퍼블릭 서브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두 개의 서브넷에 대해서만 설정을 해서 저희가 배포를 진행할 거고요. 그거에 맞는 서브넷 정보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사실 IaaS에 대한 그 지식이 없으시면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데 그 AWS나 GCP 등 그 무료 계정 사용하셔서 한 번씩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G7 서브넷 지역에 대해서도 일괄 IP 변경을 맞게끔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키 정보 있는데 이것도 제가 공개돼서는 안 돼서 좀 막았고요. 네, 아까 .ssh 밑에 복사였다고 하는 그 접속 키 파일 정보를 넣어주시고 시크릿 그룹명 네, 설정된 클라우드 컨피그를 업데이트 클라우드 컨피그 명령어를 통해서 업로드를 했습니다. 네, 이제 도시까지 설치가 되었으니 도시 릴리즈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인셉션 서버에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보시 로그인이 되어 있는지 확인 한번 하고, 네, 스템셀도 정상적으로 올라가 있는지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디플로이먼트 폴더 위치로 이동을 한 다음에 해당 디렉토리 들어가서 컨테이너 플랫폼 설치를 위한 디플로이먼트를 GitHub에서 다운로드 받습니다. 다운받은 폴더 내에 보시 폴더로 들어가서 매니페스트 밑에 있는 변수 파일을 viator로 오픈합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AWS 파일입니다. 매니페스트에 파스타 vir AWS. 네. 해당 파일에서 변경할 내용은 총 5가지입니다. 먼저 HA 프록시 IP를 공인 IP로 지정해 주시고요. 네, 쿠버네티스 API 서버 API 서버가 있는 그 마스터 노드 IP 넣어주시면 되고, 아까 클러스터 롤을 생성하고 그 인증 키를 복사해 놓으라고 한 내용을 여기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클라우드 컴퓨기에 설정했던 존에 대한 정보를 변경하시는데 HA 프록시는 퍼블릭 존인 G7 그리고 나머지는 프라이빗 존인 G1으로 등록하신 다음에 배포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deploy aws.shell. 네, 이렇게 배포되는 시간도 한 1, 2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실제적으로는. 자, 완료됐습니다. 보시 VMS 명령으로 배포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네, 3개의 VM이 잘 배포가 됐고 그 HA 프록시에 그 퍼블릭 IP도 잘 적용이 됐습니다. 네, 이제 그 미드웨어 환경은 배포가 잘 됐고요. 이제 다시 클러스터 서버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스터 서버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제 보시로 배포한 프라이빗 이미지 레파지토리로 컨테이너 플랫폼 이미지를 올리고 단독 배포한 쿠버네티스에서 컨테이너 플랫폼용 컨테이너를 배포하기 위해 각 노드에 etc 도커 밑에 daemon.json 파일을 생성해서 프라이빗 이미지 레파지토리에 대한 인증 제한을 해제하는 옵션을 준 다음에 도커를 재시작합니다. 이 부분은 마스터 노드를 포함해서 워커 노드 세대 총 4개의 노드에서 모두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네, 워커 1번으로 들어가서 etc 도커 밑에 daemon.json 파일 생성하시고 거기에 다시 한번 복사를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도커를 제작하시고 4개 서버에서 모두 진행이 돼야 됩니다. 네, 두 번째 워커 노드로 들어가서 여기서도 동일한 작업을 하면 됩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노드 들어가서 동일한 작업 진행하고 있고요. 네, 다 됐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플랫폼 디렉토리를 생성하고 네, 해당 위치로 이동한 후에 배포될 이미지 묶음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컬 명령으로 레파지토리의 이미지 네, 그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를 압축을 풀고 이미지 폴더로 들어가서 실행파일, 쉘 파일이 있습니다. 쉘 파일 실행 권한을 주고 실행을 시키는데 네, 뒤에 그 레파지토리 주소를 주셔야 됩니다. 주소를 주시면 그 주소로 해당 이미지가 순차적으로 업로드가 됩니다. 총 4개 이미지입니다. API, Common API, 웹, 유저 포탈, 어드민 포탈 총 4개고요. 네, 업로드가 다 되었고요. 업로드가 다 정상적으로 됐는지 컬 명령어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시크릿을 생성하는데요. 그 이미지 레파지토리에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기 위한 시크릿입니다. 듣고 서버는 네, 이미지 레파지토리 주소 주시고 미리 지정된 계정과 패스워드 정보를 이용해서 시크릿을 생성합니다. 이제 디플로이먼트 야물이 있는 디렉토리로 이동해서 변수로 처리된 내용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네, HA 프록시 주소 해당 내용은 가이드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시 릴리즈 배포할 때 적용되었던 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동일하게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 이미지 풀링 시크릿이 있고 그 노드 셀렉터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한쪽 노드로 몰아서 배포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라서 지금 테스트에서는 제외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API 야물에 대해서도 변수를 맞게끔 변경해 주시고요. 동일하게 노드 셀렉터 부분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웹 유저. 노드 셀렉터 지워주고 마지막 웹 어드민입니다. 네, 수정 다 했고요. 이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폴더인 내용이니까 뭐 한꺼번에 배포해도 되는데 네, 여기서는 따라하면서 실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씩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웹 유저 배포하고 마지막 웹 어드민 디플로이먼트를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포가 다 완료됐고요. 확인을 해볼게요. 파드 서비스 확인하면 4개의 파드 정상적으로 올라 러닝 상태인 거 확인되시고요. 쿠버네티에서 제외한 4개의 서비스 정상적으로 올라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배포된 포탈에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롬을 실행시키시고요. 마스터 서버 IP에 아까 전에 확인하신 그 어드민 포탈에 노드 포트인 32080으로 접속하시면 운영자 포탈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최초에는 등록된 사용자가 없기 때문에 계정 생성을 해야 합니다. 즉, 지금은 운영자 등록입니다. 하단에 운영자 등록 버튼 눌러서 들어오시면 네, 여기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정보를 입력하시고요. 클러스터 네임, 그리고 API 서버 주소 643 포트로 지정해 주시고 여기서도 아까 저장해 뒀던 클러스터 롤에 대한 그 인증 키를 여기 넣으시면 되고 사용할 네임스페이스를 하나 생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저 정보 유저 정보까지 넣어 주시고 회원 가입하시면 됩니다. 네,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고 나오고 그 생성한 유저 정보로 로그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로그인 됐고요. 클러스터 메뉴에 그 생성된 네임스페이스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생성한 네임스페이스, CP 네임스페이스 보이시고 그 배포하면서 생성된 그 인그레스가 같이 배포가 되거든요. 그 관련된 인그레스 엔진엑스에 대한 네임스페이스도 확인이 됩니다. 이제 사용자 포탈에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포탈의 노드 포트는 32091입니다. 같은 IP에 32091로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운영자가 아닌 사용자를 등록해야 됩니다. 등록한 사용자는 운영자의 승인 처리가 된 이후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사용자를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은 별거 없고 메일 주소까지 넣고 레지스터를 누르면 네, 등록이 됐고요. 근데 여기서는 바로 접속은 되지 않고
어드민 포털에서 등록한 사용자에 대한 등록 절차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네, 지금 테스트 유저 보이시죠? 보이시는데 지금 어카운트 정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화면을 좀 키울게요. 클러스터의 네임스페이스로 가셔서 아까 생성한 CP 네임스페이스로 가신 다음에 수정 버튼을 누릅니다. 여기에 네임스페이스 관리자로 등록했던 사용자 포털에서 등록했던 사용자를 할당을 합니다. 그리고 유저 쪽에 보시면 아까 없었던 정보들이 보입니다. 네, 등록이 완료가 됐다는 내용이고요. 사용자 포털에서 해당 계정으로 이제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로그인 하시면 네, 사용자 포털에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포털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디플로이먼트 및 서비스를 배포하고 외부에서 접속해보는 간단한 테스트 진행하겠습니다. 디플로이먼트에서 생성 버튼을 눌러서 미리 준비한 엔진엑스에 대한 배포 야무를 넣고 레플리카 셋은 3으로 한 다음에 네,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등록을 하면 생성되는데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파드로 가면 네, 지금 러닝 상태를 보이시죠? 지금 이제 다 올라온 상태고요. 디플로이먼트에 다시 보시면 네, 3개의 파드가 올라왔다는 거 확인되시고 레플리카 셋 메뉴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워크로드 오버뷰 화면에서도 확인되시고요. 이제 이 엔진엑스를 외부에서 접속하기 위해서는 지금 서비스를 등록해야 됩니다. 지금 서비스에 대한 야무를 지금 그 노드포트로 등록을 해야 외부에서 접속이 가능한데 지금 여기에 노드포트 내용을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드포트의 포트는 30111로 지정했고 타입은 노드포트로 하겠다. 네, 저장을 하시고 네, 등록이 됐고요. 네, 화면에서 보시면 30111 포트로 생성된 거, 엔드포인트 생성된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 30111로 접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같은 마스터 IP로 보시고 30111 네, 엔진엑스에 접속되시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디플로이먼트를 좀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로드의 디플로이먼트에 가서 네, 디플로이먼트의 이름을 클릭한 다음에 밑에 보시면 수정 버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레플리카 셋을 3에서 1로 좀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3으로 되어 있는 걸 1로 변경한 다음에 수정. 네, 정상적으로 처리됐다고 나오고 보시면 네, 3개의 파드 중에 2개가 지금 커뮤니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리프레시를 하면 없어진 거 확인하시고요.
네. 워크로드 대시보드 화면에서도 한 개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전에 잠깐 언급했던 인그레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네, 인그레스의 경우 포털상에 설정한 화면은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정은 CLI를 통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포털에 대한 배포 파드들 정보고요. 지금 현재 엔진X는 지금 CP 네임스페이스에 배포되어 있습니다. CP 네임스페이스에 파드를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P 네임스페이스에 엔진X 디플로이먼트가 배포되어 있고요. 엔진X에 대한 예제 파일도 저희 가이드에 별도의 파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인그레스 엔진X 네임스페이스에 그 엔진X 컨트롤러가 각 노드별로 다 배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이드에 있는 내용을 인그레스 룰 설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그레스 룰에 대한 내용을 복사하시고요. 호스트에 실제 외부에서 접속할 도메인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실제 도메인이 없을 때 xip.io 사용해가지고 접속하는 테스트 하겠습니다. xip.io는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테스트할 때 DNS가 필요한 경우 보통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그레스를 배포하고 어드레스 부분에 각 노드의 IP가 확인이 돼야 됩니다. 네, 이제 확인됩니다. 이제 접속이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저 호스트를 지정한 DNS xip.io로 접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접속하시면 그 도메인으로 접속이 되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그레스 정책을 다시 한번 이제는 빼볼게요. 빼보면 어떻게 접속이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딜리트, SF, 네, 인그레스 지웠고, 네,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정책을 지운 상태고, 접속을 다시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속을 하면, 네, 404 나파운드. 엔진X에서 404 나파운드라고 뜨는 거는 지금 현재 그 엔진X 컨트롤러가 내뱉는 그 보여주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접속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카스타 컨테이너 플랫폼 단독 배포 방식으로 설치를 해보고 배포된 UI를 통해 간단히 활용하는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